당신이에요. 나는요 당신의 우렁각시야. 내 사랑을 다 주고픈 그대 품에 안기고픈 당신의 우렁각시. 꽃 같은 내 순정을 알아주는 사람, 나 하나만 바라봐줄 사람. 아무도 몰라 하늘이도 몰라 애타는 내 마음을. 아하 야속한 당신 서방이 누굴 기다리시나요? 나는요 당신의 우렁각시야. 내 사랑을 다 주고픈 그대 품에 안기고픈 당신의 우렁각시. 노래도 듣고 경제도 배우는 센세이션한 경제 토크쇼 토토주쇼의 진행을 맡은 경제를 자랑하는 남자 황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박철순 매니저님이 저희와 함께 네. 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혜리 씨 입장에서는 네. 가상 서방님 두 번째 서방님 첫 번째 박근호 두 번째 박철순. 그러니까 토토주쇼에 새로운 서방님이 오셔서 그렇죠, 제가 그렇죠. 오늘 노래도 서방님을 준비해봤어요. 예. 우리 저 박철순 매니저님은 네. 토토쇼 보셨나요? 사실 이게 일반 경제방송이 저도 하고 있지만 네.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네네. 정적이고. 근데 이거는 약간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네. 웃음도 있고 예. 벌칙도 춤 있고. 추시면 돼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솔직한 마음으로는 지금 적응 안 될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혜리 씨하고 나하고도 첫 방송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적응이 안 됐어. 잠깐만 경제 방송인데 노래 나오기 뭐지 그랬는데 이거 3주만 지나면 예, 적응됩니다. 얼굴이 예. 빨개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임할지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이게 아침 방송이잖아요. 네. 주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찍 일어나셔서 네. 경제방송을 보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열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더 알찬 내용들 그리고 유익한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 위해서는 투자가 기본이 된 지금입니다. 토토주쇼와 함께 하시면서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힘차게 토토주쇼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토주쇼 1부 출발! 네, 오늘 이슈 나비효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호입니다. 자, 우리가 이쁘다, 이쁘다 하면은 정말 이뻐지고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사람이 잘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이쁘다, 이쁘다 하면은 수익을 만들어주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할 섹터, 오늘 이슈 나비효과 준비한 섹터는 바로 미용기기인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쁘다, 이쁘다 하면 마진이 올라간다. 미용기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쪽 섹터를 보면은 이거 내가 한번 살 걸 이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금세 잊혀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다가 또 한 두세 달 지나면은 와, 이게 또 올랐네?
라고 이 종목들, 이 섹터를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객관적인 수치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최근 한 달간의 코스피와 코스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한 달이 포함된다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좀 반등한 장세는 되지만요. 이 미용기기의 4.53% 수익에 비하면 4배가 넘는 차이가 지금 나고 있죠. 네. 자, 그뿐만 아니라 4.53% 조금 막연한 수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동일 기간 반도체 후공정 소재 섹터만 보면요. 4.63%가 올랐습니다. 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미용기기도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미용 의료기기 합산 시가총액도요. 올해 초만 해도 와, 우리나라에 있는 미용기기 업체들 모아놔서 시총을 세봤더니 3.3조다. 엄청나게 컸다라고 대서특필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올해 말이 돼가니까요. 지금 2023년 11월은요. 약 4.7조 원. 이 4.7조 원은요. 제가 하나, 둘 다 세본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 1년 동안에요. 거의 지금 1.4조 원의 시가총액이 늘어났다. 그만큼 주가도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미용 의료 분야 시장 전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요. 시장 규모도 990억 달러에서 14% 연평균 1년씩 해서 14%가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봤던 시총 크기가 늘어난 것과 연평균 14%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니즈가 있어서 이쪽 섹터는 계속 올라가는 걸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보시면은 미용기기를 내가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화 관련 단백질 주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쭉 올라가 있고요. 이때 쭉 올라가고 이때가 쭉 올라갑니다. 세 가지의 변곡점이 있는데요. 34살, 제가 딱 걸려있는 나이입니다. 자, 그리고 60살, 78살. 이때 변곡점이 거치면서 노화가 사람이 엄청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25살 이후로 사람의 이 세포 재생 주기가요. 3주 이상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뭔가 좀 빨리빨리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좀 예전 같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0대에 들어가 있는 저도 그렇고 저도 예전에 뭐 아나운서 준비할 때 리프팅 같은 것도 한번 받아봤었는데 20대였거든요. 20대부터 60대, 7, 80대 모든 세대를 아우르면서 우리는 노화를 늦추고 싶다라는데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뻐지는 데는 국경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미래에 대한 성장성, 전망성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음 자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용 의료기기 현재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딱 정리를 하자면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은 낮출 수 있고요. 효능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 딱 받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용 의료기기가 주목받기 전에 우리를 가장 많은 광고도 했었고요. 사람들이 또 많이 했었던 성형수술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형수술의 장점은요. 극적인 효과가 있죠.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요, 뭐 부작용에 대한 걱정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론 회복 기간도 엄청나게 있다고 하죠. 성형수술 한번 하고 나면은 뭐 얼굴에 붕대를 찬다든지 그리고 뭐 일상생활을 거의 한 달 정도 못 한다고 합니다. 자, 대신에 이제 미용 시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미용 시술 한번 받았다고 나 일상생활 못 해. 얼굴에 붕대 매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바로 짧은 회복 기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성형수술에 비해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쌉니다. 성형수술은 이제 높게 올라간다면은 뭐 1,000만 원대도 올라갈 수 있는데 미용시술은 사실 그 정도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고 우리 집 앞에 있는 피부과에서 그냥 할 수 있다는 것도 높은 접근성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피부 미용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확 달라졌나? 성형수술에 비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금 비용적인 측면에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6개월에서 12개월, 1년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우리가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장점들만 좀 보자면요. 많은 분들이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때문에라도 미용시술
성형수술보다는 훨씬 낫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축이 된 미용 의료기기, 그 중심에는요, EBD가 있었습니다. 바로 EBD는 에너지 베이스드 에스테틱 디바이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에너지를 피부에 쏘는 것들, 조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뭐 레이저, 그리고 고광도 파장도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도 쏩니다. 그다음에 고주파도 같이 쏘고요. 이를 통해서 말하는 거는 뭐 침습, 비침습,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라든지 바늘 같은 게 피부에 들어가는 걸 침습이라고 해요. 비침습은 말 그대로 에너지만 쏜다는 걸 우리는 비침습이라고 합니다. 자,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뭐 울세라 이런 것들 좀 들어봤는데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자, 보니까 제가 아까 살펴봤던 대로 자, 고강도 직접 초음파를 쏘는 것들은 다른 대체제와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울세라가 이 하이프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해진 슈링크도 하이프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이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하이프, 슈링크는요, 최근에 가장 핫한 볼륨어라고 있습니다. 볼륨어는 이 RF, 고주파를 쏘는 거라서 고주파와 초음파는 같이 혼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은 결합 시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더 유명한 게 볼륨어와 슈링크를 합친 볼링크가 그렇게 핫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조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래도 왜 이렇게 주가가 잘 오를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인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세계 최고는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시장을 구축하고 있었는지 봤더니 가성비 시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하이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르스 에스테틱에서 만든 울세라,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울세라를 300샷을 맞는 데는요, 1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이제 울세라는 비싸니까 우리가 만들었다 슈링크 유니버스가 나왔습니다. 슈링크 유니버스는 300샷에 13만 원 밖에 안 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로닉에서 만든 더블로 300샷도 25만 원이고요. 자, 이제 마이크로니들 RF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니들 RF의 가장 오리지널 기술력을 갖고 있고 가장 저명한 기계는요, 바로 시네론 칸델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프로파운드 1회는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루트로닉 지니어스 1회는 100만 원. 거의 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기술력을 가진 비올도 실펌을 1회는 30만 원.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침습 RF로 넘어가면요.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솔타메디칼의 서마지 FL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마지 600샷을 맞는데 200만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클래시스의 볼륨어는 300샷에 70만 원. 자, 우리나라는 지금 잡고 있는 컨셉 자체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국내 업체 장비와 성능은 오리지널 대비 성능은 7에서 80% 정도로 잡았고 가격은 30에서 60%, 즉 가성비로 승부를 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화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성비를 잡고 있는데 자, 과연 미용기기는 그래서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잘 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 비율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바로 면도날과 면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남편분들 면도기를 사다 주면은 가끔 의아한 게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면도기 세트를 샀어요. 면도기와 그리고 면도날 한 3개를 샀더니 이 가격은 1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면도기를 사서 면도날을 쫙 사다 보면 면도날 10개 사는데 4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면도는 면도날이 없으면 면도를 못 하거든요. 이 수익 구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도날은요, 우리 미용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카트리지도 들어가고요, 팁도 들어가는데 소모품이 매출 총이익률은 약 90%. 다 책임진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근데 면도기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면도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장비,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기계 같은 경우가 의료장비 매출 총이익률은 약 70%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본다면 소모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확실히 매출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유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소모품 비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내 대장주 클래시스는 소모품 비중이 약 39%,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원택도 26%, 제이시스 메디칼 39%, 비올은 약 29%. 자, 이런 3분의 1 정도의 가격을 차지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파일을 차지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소모품을 많이 차지하는 기업들이 2022년 연간 영업이익과 현재 3분기까지입니다. 현재 딱 4분의 3, 4분의 3까지 한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클래시스는요, 2022년 1년 동안 689억을 벌었는데요. 자, 2023년 현재 나온 실적까지 무려 66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벌었던 돈을 거의 지금 3분기 만에 다 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택은 더 벌었습니다. 22년 267억 벌었는데 현재까지 올해 355억을 벌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그에 상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벌었습니다. 340억에서 274억. 작년의 영업이익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수치고요. 자, 2022년 비올은 129억을 벌었는데요. 이미 상회했습니다. 3분기까지 166억. 이만큼의 소모품 비중 그리고 니즈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모품별 매출 비중 전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쭉 보시면은 여기서 소모품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 비중이 정말 늘어나는 쪽을 지금 2023년, 24년으로 보자면은 이쪽 두 개가 현재 빗금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쪽은 클래시스와 원택, 제이시스 메디칼 순으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용기기가 앞으로 지금도 고평가라는 얘기가 있지만 앞으로 더 고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출은 얼마만큼 할 것이냐?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이냐? 지금만큼의 이익률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에서 미용기기는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 당연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올이 해외 수출에 엄청나게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약 88에서 89, 거의 90%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장 안에는 아메리카가 있고 아시아, 유럽, 중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시스도 무려 수출 비중만 약 62%, 그냥 수출 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27%, 남미 21, 유럽 11, 중동 4%, 그리고 원택도 반 이상 가까이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브라질 들어가 있고요. 대만도 있고 중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년 영업이익률이 35%나 성장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 부분도 이미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가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도 이미 높은 수치, 그리고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150%에 가깝게 올라가는 회사도 있다는 것. 이만큼 올랐기에 그만큼 주가도 같이 올라갔다는 것으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은요. 제가 잠시 후에 박철순 매니저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영업이익률 40% 이상 되는 것도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택 같은 경우도 사업상 구조 때문에 잠시 침체기를 걷다가 현재는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면서 고평가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채워지고 있구나라고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화면 통해서 이제 어떤 종목별로 이슈들이 있는지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래시스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과연 미용기기 나 이제 사봐야겠는데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관련 종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국내 미용기기 대장주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이 종목 하나로 통일이 된다라고 보실 정도인데요. 자, 장미 판매도 다다익선, 소모품 매출 같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도 좋고 수출도 좋은 대장주는 클래시스다. 자, 그리고 비올인데요. 요즘 주가가 너무 잘 올라가서 크리스찬 디올이 아니고 크리스찬 비올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자, 여기도 원천 기술이 따로 있기 때문에 3분기에서
매출이 109억 원인데요. 109억 원의 반 이상 64억 원이 영업이익까지 찍혔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58.5%이다 보니까 현재 이 이름에 걸맞게 크리스찬 비올에 걸맞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택도 보겠습니다. 원택은 올리지오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이게 과연 주가를 올려줄지도 현재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3분기는 실적에 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클래시스나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다양한 의료기기가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좀 붙었다고 합니다. 해외를 판매하거나 이럴 때 우리나라도 이제 서비스를 더 할 때 저희 기계 좀 사다 주세요. 저희가 소모품 이번에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영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원택이 좀 밀려서 이번 3분기에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에 대한 컨센서스,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이시스 메디칼 역대급 3분기 실적을 기록해냈습니다. 계속해서 리즈를 경신하고 있는 제이시스 메디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바로 ITC 관련 소송 지급 수수료가 있어가지고요. 영업이익이 그래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살짝 하회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ITC 관련 소송이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쪽 ITC 관련 그리고 미용기기 섹터에서는요. 미국이 그래도 현재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생각보다 이런 소송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리스크도 같이 짚어보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봤더니 바로 미국의 세렌디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기술력 너네가 침해했다라면서 ITC에 소송을 바로 걸었습니다. 자, 예비 판결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도 계속 소송 이슈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현재 2024년 4월 4일에 예비 판결일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아마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기점으로 우리가 투자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더 가다 보면요. 이쪽은 워낙에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보면 워낙에 특허 분쟁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우리가 봤을 때 디폴트 값이다. 투자할 때 이거는 감내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신에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번 세렌디아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2018년에 시네론사와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패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를 그냥 높게 지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걸 유야무야시킨 후에 오히려 미용기기와 소모품의 단가를 올려가서 오히려 수익성 방어를 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면은 미용기기 가격도 소비자 측면에서는 더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이 과연 시장에서 앞으로 더 통할 것인지 공부를 해봤지만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될 게 많을 수도 있고 이슈 정리도 꼭 해야 될 것 같은 미용기기 오늘 이슈 나비효과 정리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성호 아나운서 제가 딱 느꼈는데요. 네. 취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세일즈하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 이 이슈 나비효과 항상 예. 열심히 준비는 하는데 이번에 제가 느꼈던 게 이번에 평소보다 2시간 더 걸렸거든요. 예. 그게 재밌더라고요. 예. 이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해서 나중에 이쪽 영업사원 쪽 한번 지원을 해볼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팔 것 같아요, 제가. 네. 자,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미용기기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계속 안 하게 되는 이유는 너무 고점이다.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상당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박철수 매니저님. 네. 지금 많이 고점이죠. 이게 고점이라는 걸 판단하기에는 기준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투자 기간이 내가 어떨 거냐. 예를 들어 투자 기간이 단기인 분들도 있고 장기인 분들도 있는데 단기라면 사실 전고점 부근이나 이렇게 단기에 많이 올리는 종목들은 들어가기 좀 부담되긴 하잖아요. 근데 중장기라면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미용기기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혜리님이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저는 이제 사실 종목에 대한 거는 잘 모르지만 네. 미용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중에 또 여자니까 네. 피부과도 또 선배님보단 제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게 정말 아까 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네. 그 많이 레이저를 하고 이런 미용 시술을 받는 이유가 바로 효과가 딱 눈에 2주만 있으면 띄고 야 예뻐졌네 하다가 이게 또 근데 단점이 얼마 안 가잖아요. 6개월, 1년. 근데 그때의 기억이 또 나니까 다시 해야겠다. 쫙 올라가고 쫙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도 얼마 전에 또 샀는데 집에서 쓰는 디바이스를 또 많이 팔아요. 요즘 그거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나 이젠 남성분들까지 피부 미용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뭐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미용기기는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좀 묶어본다면 네. 지금 고점, 근데 모든 사람들의 니즈는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황봉희 MC님 보셨을 때는 살 것 같으세요? 안 살 것 같으세요? 지금? 이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전 무조건 피부 미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일회성이든 뭐든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네. 일단 처음에 접근하는 게 조금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혜리씨처럼 접근했는데 2주 뒤에 효과가 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 해야죠. 아니 피부가 근데 이게 좋아지는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자 저 같아도 제가 이번에 A라는 걸 뭘 했는데 더 좋은 B가 나왔대. 그럼 타죠. 그렇지. 맞아요. 왜 안 해요? 해야죠. 지금도 뭐 슈링크가 예전에는 막 최고의 기술력이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지금 막 볼링크, 볼륨어 네. 나와서 네. 슈링크 맞으면 얼굴이 요만해진다고 하는데 볼륨어 맞으면 이만해진다, 요만해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일정에서 네.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니즈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유가 있다고 아까 황봉 MC님께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비만약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만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그럼 미용기기 좀 이제 니즈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세요. 확실히 살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용기기까지 내가 굳이 안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박철수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이쪽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좀? 일단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니즈는 계속 앞으로도 늘 거로 보고 있고 사실 시장이 굉장히 당분간은 이제 고성장할 거로 보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사실 관련된 기업들 관심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살을 빼게 되면 뭐 아까도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네. 이게 사실 좀 처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시 리프팅하기 위해서는 의료 시술 같은 것들 전문성이 그나마 강한 갑자기 살이 빠져서 조금 약간 처졌다고 해서 성형 수술을 받기는 좀 부담되고 그렇죠. 차라리 그렇다면은 접근성이 좀 편하고 가격도 좀 저렴한 시술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또 앞서 설명 잘 해주셨지만 의료기 쪽이 사실 가성비가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 문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만약과 함께 동시에 밋밋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만약을 먹으면 살이 빠지긴 했는데 우리가 탄력에 대한 걱정은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기기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비만약과 함께 상생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박철수 매니저님, 소송 이슈는 원래 항상 있던 건가요? 이거는 그냥 감내하고 투자하는 건가요, 원래? 네, 일단은 소송에 대해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마이크로 니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고주파를 사용한다거나 초음파를 사용한다거나 뭐 집속 초음파를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미 사실 해외에서 다 만들어졌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자신만의 독보적인 뭐 기술력을 더해서 네. 새로운 걸 창출하는 건데 이런 거 사실 트집 잡으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사실 이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미 계산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사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면은 소송을 많이 준비할 거예요. 네. 시장을 이 우리나라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제 고소를 좀 할 거나 이렇게 준비를 하겠지만 한국도 이미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종목 하나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 지금 굉장히 이쪽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해외 쪽에서 매출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가전제품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가정에 요새 LG나 뭐 삼성 이런 가전제품 안 쓰는 데가 없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이런 IT 기기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의료, 미용기기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수출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또는 평가들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관심주는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뭐 대장주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시장 점유율이 뭐 가장 높은 상장 기업들 중에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슈링크와 그다음에 볼류머 요 제품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굉장히 브라질 쪽에서 많이 크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북미 다음으로 브라질 시장이 크다고 하는데 2년 동안 거의 70% 이상씩 연평균 성장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성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클래시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종목까지 정리해봤으니 네. 이슈나비 효과에서 슬슬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깔끔하다. 박성호 아나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려고 업계 관계자 직접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네.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있대요. 그 회사가 클래시스. 요거는 그냥 팁으로 제가 업계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잘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그쵸. 예, 차트가 안 무너진 게 클래시스거든요. 요쪽 좀 관심 있게 너무 비싸면 안 사도 돼요. 어느 정도 조정 들어갈 때 관심 있게 보고 장기간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박성호 아나운서 잠시 후에 2부에서 네. 예, 또 우문현답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박성호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강성호 아나운서한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박철순 우리 매니저가 오니까 이름이 헷갈렸어요. 아유, 강성호 아나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네, 투자 대나무 숲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저희가 해결해 주는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에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아래로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함께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우리 장혜리 씨와 함께 연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두 괴담만 나오는 파두 어떡할까요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파두에 제대로 물려버린 개인 투자자입니다. 반도체 팹리스 업체가 좋을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파두에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뭔가요? 실적 쇼크라니. 야, 이거 가짜 뉴스 아니냐? 왜? 무슨 일이야? 아니, 파도 알지? 반도체 기업 파도 3분기 매출이 아이고 3억이라는데? 뭐라고? 야, 이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야, 너 설마 파도 갖고 있냐? 지금 주가 겁나 떨어졌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야야야, 없어. 봐봐. 내가 거짓말하냐? 아, 이거 안 돼. 근데 너 혹시 티야? 응, 나 티야. 너랑 다르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 아, 나 이거 3만 원대 샀는데 지금 팔라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오를 거야. 내년에 저 반도체 업황 좋아진대잖아. 답답하게는 시가총액 반토막 난 거 모르냐?
그리고 3분기도 어닝 쇼크인데 4분기까지 달라질 거 있겠어? 아유,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하세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앞으로 좋을 거라는 기대감에 아내도 모르게 비상금으로 투자했는데 이게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입니까? 파도 괴담만 나오는 파도,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시면서 어떡해. 사연을 주셨습니다. 비상금 어떡해? 아니 근데 파두가 올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 분기 매출이 3억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 파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맞아요. 텐데 네. 이게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파도 같은 경우 팹리스 기업이기도 하고 반도체 대표 기업 중에 하나지만 매출이 너무 안 나왔죠. 2분기 때도 뭐 5천억 원대, 그다음에 3분기 때도 3억 원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니까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분들 뭐 피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유를 보면은 사실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회사가 이제 SSD 컨트롤러라는 걸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SSD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SSD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모리입니다. 저장하는 장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 그다음에 이 파두가 만들고 있는 컨트롤러,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SSD가 탄생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뭐 예를 들어 메타라든지 메타 플랫폼스 같은 기업들이 뭐 데이터 센서를 쓰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 고객사는 이 메타 플랫폼스 같은 빅테크 기업인데 이 회사가 결국 주문을 넣어줘야 이 회사에서 물건이 나가겠죠. 그래서 매출이 잡히는 건데 사실 최근에 이 SSD에 들어가는 낸드 시장이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굳이 최종 고객사가 이거를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 사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주를 안 하고 약간 밀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은 이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는 파도 같은 경우도 매출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게 사실 업황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수준까지 이 매출이 감소를 한 건데 일단은 뭐 기술력은 있지만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공시가 좀 안 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최종 고객사가 업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발주가 좀 안 들어와서 2분기부터는 매출이 거의 안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이제 시장에서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걸 보고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사실 그 하이닉스발 2분기, 3분기 매출이 제로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쪽 향을 보고 있는데 제로가 나오지? 네. 그럼 4분기 내년 시즌 이거 계속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했는데 이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확인은 좀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예. 2분기, 3분기 하이닉스 양 발주가 끊겼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컨트롤러가 지금 SK 하이닉스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두와 SK 하이닉스가 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메타 플랫폼스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메타 플랫폼스에서 주문이 안 들어오면 하이닉스도 당연히 주문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매출이 안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이 낸드 쪽 시장이 사실 4분기부터 조금씩은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디램은 먼저 지금 반등이 나왔지만 낸드는 좀 느리긴 합니다. 하지만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파도 측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4분기 때 발주가 이제 재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 거래처도 자기네가 이제 더 늘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보다는 4분기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요 하나 질문을 더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파두가 8월 달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들이 뭐냐면 이제 주간사 있잖아요. 파두가 네. 상장할 때 주간사들이 이걸 몰랐을까? 네. 이걸 모르고 이런 거를 상장해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게 피해를 줄 수가 있나? 이렇게 의심하는 데가 많아요. 이게 그쵸. 어떻게 보면은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기업들의 볼거리를 좀 더 자세히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기술적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적자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 회사가 상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회사에 갖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력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미래 가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는 이 회사가 돈 벌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전에 메타 플랫폼스와 같은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과 거래를 했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특례 상장하는 데는 별로 뭐 위험성이 없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거고 다만 문제가 된 거는 7월 달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여기서 충분히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건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7월 달에 이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미 6월 달이 지났잖아요. 2분기가 끝난 시점인데 과연 이걸 알아보려고 했으면 못 알아봤을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당분간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의 어떤 기술력과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이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데 어떡해요. 하두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해결해 주셔야 이슈가 돼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그렇죠. 됐다. 그리고 이게 이미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이 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또 다른 회사 걸 쓴다? 그걸 검증 기간 거쳐야 되죠. 테스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해야 되죠. 적용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존에 이미 검증이 된 거를 계속 쓸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랜드라든지 SSD 주문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 회사는 계속 또 제품이 많이 발주가 들어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로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단기적인 거는 딱 하나. 지금 이 실적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리게 되면 이 단기적으로 이거는 악재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 아닌데 이런 악재가 나오게 되면 사실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는 진짜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여유 자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채를 통해서 만약에 투자한 거라면 부채는 좀 빼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철저하게 여유 자금으로 갖고 가시고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하신 다음에 단기적인 이런 소송권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실제 4분기 때 파도가 얘기한 것처럼 발주가 실제로 재개가 됐네. 그리고 낸도 지표가 좀 반등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 지금 넣었던 비중을 넣거나 그 이상을 넣는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중 축소 또는 현금화가 좀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사연 보내주신 분도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제 뉴스에는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렇게 기술 특례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라고 기사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또 저희가 또 차후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기다리도록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기본부터 완벽하게 익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에 또 첫 강연입니다. 우리 박철순 매니저의 투자 기법 A부터 Z까지 오늘 어떤 투자 기법을 가져오셨는지 박철순 매니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철순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처음 주사불치를 말씀드렸는데 워렌 버핏이 한국 사람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사부일체로 다양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텐데 사실 기초가 없으면 계속 시장에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 시청하시는 만큼 매주 여러분들께 교육하는 내용들 정리해 놓으시면 아마 실력이 계속 늘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다음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바로 물량폭탄 피하기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대부분 보면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누군가가 대량으로 물량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피할 수는 없어요. 이런 물량 폭탄을.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일정만 챙기면 피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음 장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오버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인데 일단은 지금은 묶여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물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건 오버행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지금 잠겨 있는 물량이 있는데 얼마 뒤에 풀려서 그때 혹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매도 물량이 나와서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묶여 있던 물량들이 만약에 풀렸어요.
근데 그걸 갖고 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갖고 있던 가격보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당연히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물량 처분 시에는 주가 하락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정들을 항상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버행 리스크 회피 방법은요. 일정을 체크하시면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호 예수들. 그래서 우리가 4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뭐 의무보유 등록, 의무보유 예수, 의무보유 확약, 그다음에 자발적 보호 예수 이런 것들을 챙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수거래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전환사채라든지 뭐 신주인 수거무사채,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웬만한 것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의무보유 등록에 대한 내용들인데 의무보유 예수 하나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4개입니다. 의무보유 등록은 상장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주주나 주식 인수인들이 일단 일정 기간 주식을 묶어놓는 겁니다. 팔 수 없도록 묶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강해요. 그리고 의무보유 예수는 비상장증권이지만 역시나 대주주와 같은 일단 물량이 좀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묶는 경우입니다. 역시나 법적 구속력이 세고요. 이 의무보유 확약이 뭐냐면 신주가 상장하게 되면은 기관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관들이 우리 조금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안 팔고 묶어놓을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신 우리한테 주식 더 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게 바로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근데 이게 자발적이에요.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 이렇게 묶어놓을게 해놓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신경 안 씁니다. 왜? 법적인 구속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던질 수 있어요.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이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시세 차익이 많이 남게 되면 사실은 저 같아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요건 약간 조금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많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발적 보유 확약은 저 의무보유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초과해서 매도 금지 기간 설정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최대주주예요. 아니면 사장이에요, 내가. 근데 우리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6개월, 1년이 아니라 나 3년 묶어놓을게. 왜냐면 나는 우리 회사에 자신이 있거든. 왜냐면 우리 회사는 실적도 많이 늘 거고 주가도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나는 막 3년, 5년 나 묻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아무래도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자발적 보유 확약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이것도 자발적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일정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간단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예탁결제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의무보유 등록된 이 물량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 파게 됩니다. 자, 의무보유 등록 물량을 확인하려면 예탁결제원 들어가셔서 보도자료 들어가시면 매달 말일쯤 되면은 의무보유가 다음 달에 해제되는 것들, 종목들에 대한 정보가 딱 올라옵니다. 매달 말일쯤에 올라와요. 딱 들어가시면 다음 장에 이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해제가 언제 되는지, 즉 해제일은 뭐냐면 좌측에 있는 게 이날부터 묶여있던 물량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거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회사의 주식수 대비했을 때 풀리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많으면 그게 순식간에 나와버리면 주가는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중이 0.1%밖에 안 된다. 그거 다 던져도 사실 아주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특히나 비율이 높은 것들은 여러분이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다트에서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라든지 들어가셔서 투자 위험 요소, 그다음에 의무 보유를 여기다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최대주주 또는 소액주주, 공모 때 들어왔던 사람들의 지분율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들 언제 끝나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요. 또 다트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에서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체크를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의무 보유 확약 기관들이 묶어놨던 물량들 1개월에 언제 풀리는지 3개월 때는 어느 정도의 물량이 묶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사업보고서에도 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상환된 전환사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전환사채라든지 뭐 신주식검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아직 잠재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은 미상환된 전환사채나 신주식검사채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공모주 같은 경우는 IR 자료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서 아주 좀 일반인 분들도 보기 편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물량들이 언제 풀리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요.
그리고 이렇게 전환 청구권 행사라든지 신주 인수권 공시들 나오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언제 신주가 상장이 되는지. 그래서 보유 종목들은 이렇게 다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알림 설정을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 공시를 빠르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역시나 이런 것들 무상증자라든지 유상증자도 공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물량이 풀리니까 그걸 미리 체크하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3개가 있었는데 1개월 물량, 3개월 물량, 그다음에 6개월 물량이 풀렸을 때요. 근데 신작 기대감이 있을 때는 그래도 빠지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고요. 그다음에 3분기 최대 매출이 나왔을 땐 살짝 밀렸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때 3분기 때는 풀린 물량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증권사의 어떤 전망이 굉장히 낮게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장 마지막에 되는데요. 자, 물량 추세 가능 날짜 보시고요. 그다음에 물량 규모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교환되는 가격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격과 지금 현재 주가와의 괴리를 보셔야 됩니다. 비싸면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 회사의 전망이 좋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갖고 갈 만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회사가 좋다면 이때 만약에 흔들려서 주가가 빠지면 저가 매수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안으로 오시죠. 우리 저 박철순 매니저님이 정말 좋은 정보 주셨어요. 저는 그냥 기사에 막 의지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버행 이슈 그냥 체크할 수가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는 분들은요, 그 파란 창 있죠, 파란 창. 거기 가서 박철순 매니저 검색하면 거기 들어가면 무료로 이런 정보들을 다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꼭 파란 창에 박철순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 어떠셨어요? 네, 지금 약간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정신이 네. 없는데 오늘 이제 한번 했으니까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다음 주 아니에요? 2부 남았어요. 2부는 아직 제가 2부 때까지는 아직 예.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1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예, 자, 2부에서는 또 우문현답 준비되어 있고요. 별별 기업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 네, 저희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